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찬영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의원, 기준금리 역전 이미 수차례 예고됐던 일이긴 한데 당장 오늘 우리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그 특파원도 리포트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투자에 매력적인 나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그 시장 파월 연준 의장이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미국에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요. 우리 주식 시장도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고 왔을 때 봤더니 2,430선 어제보다 소폭 오른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채권 10년물 국채는 0.03% 11시 현재 그 정도 올라 있었고 그리고 2년물 국채는 지금 등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1,310.3원에서 거래됐었는데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11시 현재 한 1,30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때도 다음 날 그 해석이 달라지면서 큰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받는 영향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수차례 점검도 했었고 이게 이제 자본시장에 돈이 정말 빠져나갈 거냐 이제 결국은 관심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건 이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5년대 그리고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기준금리 역전 시에 전체 그 자본이 이탈하지 않고 전 총액으로 봤을 때는 순유입이 더 많았다는 거죠.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타격이 있어서 순유출이 더 많았고 채권시장의 순유입이 더 많았었는데 그 채권시장도 우리나라 국제 자체적인 매력보다는 국제 투입하면서 선물한 투자를 통한 환차익을 노리는 그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순유입이 많았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떨어졌지만 달러 자체의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6%대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 심리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1년 뒤에 물가 수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봤는데 이게 지금 4.7%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 올라서 더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려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환율 그러니까 반대로 박 의원 말들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수출한 물건은 또 이제 값이 싸져서 수출 기업에게는 좀 유리한 그러니까 일종의 정설처럼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것도 좀 이런 현상이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이 전체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수출로 극복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과 환율이 동조화 현상을 많이 빚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엇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물량도 더 늘리거든요. 그래서 수출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올 들어 3월부터 수출 총액 액수로 봐서는 지금 감소하는 상황이 됐고요. 수출 증가율로 봤을 때는 지난해 5월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2020년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수출 증가율은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지금 그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국내에서만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공장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환율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출을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걱정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4개월 연속 적자 기록하고 있거든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역 수지가 184억 5,800만 달러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수지 자체 적자보다도 이제 경상 수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화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은 우려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어가서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고 또 그래서 무역은 더 적자고 인플레도 잘 안 잡히고 지금 앞으로 상황도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를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0.7% 성장을 해서 깜짝 실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코로나 거리두기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 갑자기 늘어나면서 GDP가 많이 늘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뜯어다 보게 되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마이너스 1%였었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도 마이너스 1.1%였습니다. 2분기에 이미 투자나 제조업 부분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구매력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네. 이 부분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금리 인상 여파는 시차를 두고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서울 그렇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8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인상은 곧 대출금리 상승을 일으켜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하반기에 지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국내 여건보다는 해외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각종 지표들은 엇갈려서 나오고 있지만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악재로 지금 떠오른 것이 유럽,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위기감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뇌관이 됐을 경우에는 침체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봐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변수도 너무 많고 정부와 한국은행 좀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올해 우리 GDP 성장률 2.6%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MF는 소폭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2%대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외 여건에 따라 달라 있기는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악화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어제 1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 나왔었는데 이 재확산세를 다시 누그러뜨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은 소폭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그때 가서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0.5%포인트 빅스텝 다시 올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요즘 계속해서 관련 부처들 모여서 대응책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번 가계부채 대응책 냈을 때 그때 뭐 젊은이들 코인 투자자들 이른바 이자 B2 감면 탕감 얘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